여보, 이 아이가 대체 누구 아이예요? 아, 그게 말이지. 동업자 친구 아이야. 잠깐 맡아준 거고, 그런데 왜 이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죠? 그게 내가 지금 설명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1살 심연주예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30년 동안 남편 사업을 도우면서 단칸방에서 딸과 함께 살았어요. 힘들어도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른 여자가 문을 열었고 어린아이가 제 남편을 보고 아빠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61살이지만 당당하게 맞서 싸웠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하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딸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의 저는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행복에 취해 있었어요. 남편의 따뜻한 손길, 갓 태어난 딸의 작은 숨소리, 우리 가족만의 아늑한 보금자리,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운명이라는 잔혹한 손이 이미 우리 가족의 행복에 금이 가는 균열을 그려놓고 있었다는 걸. 30년 후에 제가 어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그 행복했던 시절이 얼마나 덧없는 신기루였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업은 식당이었는데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돈이 부족해 싼 가게를 얻다 보니 위치가 안 좋았거든요. 골목 안쪽 지하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찾지 못했어요. 그나마 오신 손님들도 음식이 짜다, 서비스가 느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요리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결국 손님이 안 와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작은 프랜차이즈 통닭집을 했는데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수익은 현상 유지도 힘들었고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며 한숨만 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나섰어요. 괜찮아요. 여보 다시 해봐요. 우리 힘내보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모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일이 나오면 닥치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가 다 되었어요. 남편만 성공한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하은이 학용품 사주고 월세 내고 생활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 사업 자금까지 모아야 했거든요. 매달 벌어들인 돈에서 생활비 빼고 남은 건 모두 남편 통장에 넣어줬어요. 제 옷 한 벌 새로 사지 못해도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해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요.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도 하은이가 자고 있으면 살짝 자는 모습만 보고 다음날 아침 준비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힘내자. 우리에겐 하은이가 있으니. 남편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남편도 성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었죠. 사실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30여 년간 남편의 사업은 늘 롤러코스터 같았거든요. 경기가 나빠지거나 동업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제가 나서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어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안정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남편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가 안 될 때는 다시 월세방으로 옮기고, 하은이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은이 아침 차려주고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또 살림하고, 이런 생활이 제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미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넓은 집에서 자기 방도 있고 학원도 다니는데 우리 딸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하은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인 저를 위로해주곤 했어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은 어린 딸이 어느 사이 일찍 철이 들었는지 엄마,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쓰렸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착한 딸로 커주는 것만이 감사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 착한 딸이 아빠로부터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어. 지방에 내려가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지방요? 그럼 또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거예요? 1년 정도만. 1년만 참아줘.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성공하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 거야.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또 한 번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남편을 완전히 믿었거든요. 알겠어요. 1년만 기다릴게요. 그렇게 남편은 지방으로 떠났고 저는 또다시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희망이 있었거든요. 2주마다 반찬을 해서 보내고 생필품도 챙겨서 보내고, 비록 얼굴은 자주 볼 수 없었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도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번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전화로 말해주는 소식들이 점점 좋아졌어요. 여보, 정말 잘 되고 있어. 이제 곧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그 성공 뒤에 숨어 있는 끔찍한 진실을 말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지방의 넓은 아파트에서 동업자와 함께 산다고 했어요. 사업을 함께 하니까 같이 살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가운데 우리 하은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그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즈음이었어요.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것이, 하은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 메시지만 간단히 보내는 정도였어요. 처음엔 사업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따뜻한 말들을 해주었는데 점점 차갑게 느껴졌어요. 여보, 요즘 왜 전화도 잘 안 받고 연락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바쁘니까 그런 거지. 신경 쓰지 마. 그런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면서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아닐 거야.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직감이랄까요? 남편의 말투, 표정, 행동. 모든 게 예전과 달랐어요. 하은아, 엄마가 아빠한테 다녀올게. 며칠 비울 텐데 괜찮지?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남편이 놀라지는 않을까? 미리 말하고 올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걸 그냥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나온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여자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순간 3개월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지방으로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보, 정말 잘 되고 있어. 이번엔 다르다니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 보였어요. 동업자가 누구라고 했죠? 이현우 씨야. 정말 똑똑한 분이야. 사업 감각이 뛰어나서 벌써 큰 계약 몇 개를 따왔어. 이연우. 그때의 저에게는 그저 고마운 동업자 이름일 뿐이었어요. 설마 그 이름이 나중에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건 6개월 후였어요.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도 점점 늘어났고 드디어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며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은이가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아빠가 드디어 성공하시는 것 같아. 하은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하은이가 명문대에 합격한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하은이가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정말?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쁘긴 한데 뭔가 어색한 침묵이 있었어요.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같이 축하해요. 아, 미안해. 너무 바빠서. 나중에 꼭 축하해 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와서 딸을 안아주고 같이 울고 웃었을 텐데. 그날 밤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왜? 예전엔 제 시험 끝날 때마다 전화 주셨는데 요즘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바빠서 나중에 하자고만 하세요. 아이의 예민한 감각이 먼저 알아챈 것 같았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하은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 남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묻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통 소식이 없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소리야? 바쁘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예전에는 예전. 그만 좀 해. 나 정말 바빠.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 내 남편 맞나 싶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하루 종일 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야 겨우 연결됐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요? 하루 종일 걱정했다고요. 아, 그게 핸드폰 고장 났었어.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느끼기에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정말요? 그래도 사무실 전화로도 연락을 좀 주시지. 사무실 전화? 아, 그것도 고장이야. 요즘 뭔가 자꾸 말썽이네. 너무 많은 우연이었어요. 핸드폰도 고장, 사무실 전화도 고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30년 동안 남편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제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락하지 않고 바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하은아, 엄마가 아빠한테 다녀올게. 갑자기요? 미리 연락은 하셨어요? 아니,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하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은이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차를 타고 남편이 있는 도시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우리 남편이. 하지만 이렇게 변할 이유가 없잖아.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15층 1502호. 남편이 사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마치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시간을 늦추고 싶은 것처럼 1502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남편일 거예요. 깜짝 놀라겠지만 기뻐할 거예요. 딸칵.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제법 예쁘장한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왜 여기서 다른 여자가? 설마 잘못 찾아온 건가? 그 여자도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집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누구 아빠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아들 윤우. 아빠가 집에 다 왔어.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하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들어왔던 하은이를 부를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졌어요. 문 앞에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남편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여보, 잠깐만. 여보.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30년 동안 저만이 불러왔던 그 호칭을 다른 여자가 제 남편에게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한 손에는 장미꽃 한 알음을, 다른 한 손에는 백화점 선물용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마치 자신의 무덤을 본 사람처럼 온몸이 경직된 채로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그것이 30년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기쁨도 반가움도 아닌 공포와 절망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연우가 안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아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팔을 뻗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났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남편을 보자 얼른 남편에게 달려들어 안겼어요. 연호 씨, 아이 좀. 연우. 그 동업자 이연우가 남자가 아닌 바로 이 여자였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고마워했던 그 이름이 이런 배신 뒤에 숨어 있었다니.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마치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여보, 갑자기 어떻게 연락을 주지 그랬어?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얼음장 위에서 미끄러지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설명할게. 일단 들어와. 이연우라는 여자가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석 씨 동업자 이연우입니다. 동업자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동업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남편과 이연우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이 아이는 연호 씨 조카야. 잠깐 맡아서 돌봐주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어요. 그의 말끝이 떨리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남편을 향해 팔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아빠, 아빠. 세상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식은 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나 봐. 남편의 변명이 허공에 맴돌았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 허술했어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졌어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남자 혼자, 아니 동업자끼리 함께 산다기에는 너무나 가정적인 분위기였어요. 냉장고에는 아이 우유가 가득했고 거실 한편에는 형형색색의 장난감들이 마치 무지개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거실 구석 화장대에는 여자용 화장품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세 명이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이.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동업자분이 여기서 함께 사세요? 네.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편의상. 그런데 여기 분위기는 신혼부부 집 같네요. 내가 어떻게 분노를 참으면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마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미련으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이현우 씨가 급히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민석 씨가 도와주셔서.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이 집안의 모든 거짓말을 깨뜨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안고 있던 이현우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남편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아빠, 아빠, 남편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와 제 남편 사이에는 분명한 혈육의 끈이 있다는 걸. 아이를 자세히 보니 남편을 너무나 많이 닮은 귀여운 아이였어요. 눈매, 코, 입술까지. 마치 어린 시절 남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64살 남편이 2살 아이의 아버지라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남편의 품에 안기자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어루만지며 웃었어요. 아빠, 아빠,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심장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바다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조카가 맞나요? 남편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푹 떨어뜨렸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됐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너무나 고요해서 스스로도 무서울 정도였어요. 남편이 동업자라는 이현우 씨를 바라보더니 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락거리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3년. 3년. 그럼 이 아이는? 네. 내 아들이야.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했던 일이라 그런지 오히려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은이가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연락이 뜸해진 이유가 이거였군요.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현우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도 어쩌면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보고 형님이라고? 듣기 싫어요. 그리고 당신도 아셨나요? 아내가 있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혼했다고 하셔서. 역시 남편이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언제 알았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버린 것 같은 아픔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여보, 잠깐만. 이야기 좀 해보자.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동안 나를 얼마나 오래 속여왔던 거야? 저는 돌아서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혼해요. 온몸이 떨렸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나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의 절망적인 표정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모텔에서 혼자 밤을 보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30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모든 걸 정리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올 자리는 없다는 걸.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 허탈, 절망. 세상의 힘든 감정들이 다 섞여서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모텔 창문을 바라보며 잠깐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서 뛰어내려 버릴까? 모든 걸 끝내버릴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야.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렸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촛불처럼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생각은 어디론가 떠나 있는 것 같았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기차역에서 표를 끊고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이현우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부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꼭 드리고 싶어서. 그녀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저는 받기도 싫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어요. 기차 안에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형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항상 미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민석 씨가 이혼했다고 하셔서.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형님의 30년 결혼 생활을 제가 망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이현우 드림. 편지를 읽으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과 동정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배신은 배신이었어요. 남편을 너무 믿었던 저 자신이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든이 훨씬 넘으신 시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걱정됐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하은이 엄마예요. 여느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배신, 다른 여자, 그리고 2살짜리 아들까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니?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또 다른 침묵. 그리고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에휴, 그놈이 어쩜 그럴 수가 있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 하은애미야. 이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한 번쯤은. 어머니, 어떻게. 그리고 너도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지.
하은이도 있고, 이제 와서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부모님마저 남편 편을 드는 건가요? 어머니, 저를 오랫동안 속였어요.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고요. 그래도 집안 체면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그나마 제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마저도 오히려 2살 손자에게 표는 안 내지만 관심을 보이시는 듯 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이야기 좀 하자. 당신 나에게 여보, 각오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과 할 말 없어요. 부모님께도 말했다며? 제가 말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비밀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은이는 아직 모르는 거지?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말해요?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하은 엄마,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이혼하겠다고? 그럼 넌 뭘로 살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은이 대학 등록금은? 생활비는? 지금까지 내가 다 댔잖아. 최근 몇 년 동안은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제 남편이 그것을 무기 삼아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소문 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해도 소문 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이야. 특히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이니 조심해. 남편의 협박에 순간 겁이 났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전화가 있은 지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긴 말 필요 없고 우리 깨끗이 합의 이혼하자. 뭐라고요? 서로 새로운 인생 살자. 연우와 아이를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 재산 분할은 포기해줘야 할 것 같아. 당신이 번 돈은 없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말이에요. 30년 동안 내가 사업자금 됐는데 내가 번 돈이 없다고요?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30년 뒷바라지한 건 뭐예요? 그거야. 실제로 사업은 내가 한 거잖아.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오히려 합의 이혼 요구하면서 재산까지 독차지하려고 하다니. 그때 저는 확실히 결심했어요. 절대 합의 이혼은 안 된다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이에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안녕하세요. 61살 주부인데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젊은 여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우선 명예훼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을 말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특히 배우자의 불륜을 밝히는 건 정당한 권리죠. 정말요? 네. 오히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남편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요. 위자료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숨겨서 키운 자식까지 있다면 상당한 정신적 피해죠. 그리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세요. 법원에서 소송구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기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은이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충격받을 거야. 하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아빠가? 사실 전 조금 짐작했어요. 엄마에게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제 생일도 까먹으시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몇 년간 아빠가 우리에게 많이 무관심하셨잖아요. 저는 천천히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하은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아이까지 있어요? 응.
하은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어깨가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괜찮아. 하은아. 엄마는 괜찮아. 어떻게 우리를 지금껏 속일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은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그런 아빠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딸의 지지를 받고 나니 힘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함께 다닌 장소들의 영수증 등 이 증거들을 수집하려니 변호사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하나 모으니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님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재산분할 신청서도 냈어요. 30년 동안 같이 모은 재산의 절반은 제 몫이었어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법원 앞에서 하은이와 함께 서 있으니 떨렸어요. 엄마, 떨지 마세요. 엄마가 이기실 거예요. 하은이의 손을 꼭 잡고 법정에 들어갔어요. 남편도 변호사와 함께 나와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판사가 사건을 설명하고 양쪽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어요. 남편 측에서는 이미 별거 상태였다. 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피고의 3년간 지속된 불륜행위 및 혼외자 출산은 혼인관계 파탄의 명백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을 허가합니다.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저희가 승리했어요.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았어요. 그리고 위자료 2,500만 원도 받았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변호사가 축하해 주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61살에 이렇게 당당하게 싸우시다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하은아. 네, 엄마. 저도 엄마를 도울게요. 지금은 하은이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61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하시다, 용기가 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은이는 처음에 아빠 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대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말하기 어려워하고 밤에 혼자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를 잃은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엄마, 저는 정말 아빠가 실망스러워요.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은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하은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의젓해지고 엄마인 저를 많이 도와줘요. 엄마, 제가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서 엄마께 효도할게요. 아니야. 하은아.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당당해졌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카페 오픈 준비를 해요. 커피 내리는 향기, 따뜻한 차 우리는 냄새. 이 모든 게 제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해요. 손님들이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시면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껴요. 하은이도 방학 되면 카페에 와서 도와줘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봐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정말로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걸.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 허무했고 혼자 남은 상황이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30년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은이라는 소중한 딸을 얻었고 저도 강해질 수 있었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외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그랬다면 지금의 당당한 저는 없었을 거예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이 이현우와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그리 원만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선택을 지금 와서 후회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가끔 하은이에게 문자로 엄마 안부가 궁금하다고 전해온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이니까요. 하은이는 아직도 아버지와 직접 연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 저는 그런 아빠 필요 없어요. 엄마 하나면 충분해요. 엄마가 아빠와 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해요. 하지만 하은이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혈육이니까 다시 만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은이가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하은아, 엄마가 카페를 이용해서 나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을 거야. 이분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면 분명 힘이 될 거예요. 하은이도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줘요. 이제 우리 모녀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저 자신도 치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페 근처를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그리고 카페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하은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아픈 경험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산이 된 것 같거든요. 61살에 찾은 새로운 인생의 의미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60이든 70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 안에는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어요. 저는 3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면서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용기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작은 용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